최순실 씨, 최서원 씨와 노승일 전 부장의 대결 구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네, 일단 지난 공판에서 이 노승일 부장의 메모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재밌는 게요. 여러 가지 핸드폰 번호가 있었는데 국정농단 관련 번호겠죠. 근데 010을 요즘 거의 다 쓰는데 그렇죠. 017이 많았죠. 저희가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우리가 그냥 얼핏 간과하면 예전에는 뭐 017도 있었고요. 예. 016도 있었고요. 018도 있었고요. 012도 있었습니다. 019도 있습니다. 우리 작가는 지금 019 쓰고 아, 그래요. 있어요. 012는 삐삐. 근데 이제 아직도 과거 010으로 다 번호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쓰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있어요. 예. 이분들은 좀 고집이 센 분들이에요. 뭐가 과거에 내 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고수하는 분들. 네. 아까 박 전 대통령 그림 그리는 거, 뭐 자기 세계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유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외로워요. 공론의 장에서도 자기 세계에 몰입하니까 외로운 성향인데 이렇게 017, 016, 018, 019를 아직도 고수하는 분들은 정말 이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이다. 네. 이것을 바꾸려면 왜 제도가 바뀌었다고 내가 따라가야 돼? 내 거를 내가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기의 또 원칙이 엄격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017번호를 보면서 이게 지금 지난해에 불과 발생한 일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정농단이 벌어진 것으로 보면 017을 아직 고수하는 저 번호의 소유주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건데 네. 이것은 어제 이제 이 공개된 메모의 일부인 것이고 네. 메모에 보면 흘린 글씨가 있고 또박또박한 글씨가 있습니다. 네. 흘려 쓴 글씨가 바로 최순실이 자신이 앞으로 펼칠 사업에 대해서 노승일 부장에게 설명했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노승일 부장이 이제 당시에는 부하 직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또박또박 다시 정서한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최순실이 재단 혹은 재단의 반개 사업들 네. 회사와 관련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계속 공방이 이제 가열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어제는 또 이 변호인과 이 노승일 부장 간에 굉장히 고성이 또 오가는 말싸움도 있어서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은 이 보안 문제 때문에 투지폰을 사용하다 보니 017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능성이 있죠. 기술적으로 이게 맞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소위 우리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은 해킹도 되고 뭐 도청도 완전히 오픈돼 있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쓰던 투지폰은 그 도청 해킹 이런 데 좀 안전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017 번호가 아마 청와대 업무폰으로 아마 쓰이고 있어요. 017 번호가. 네, 보통 청와대 이제 근무자들 보면은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 하나와 017 번호로 시작하는 업무폰, 2G, 이 폴더폰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통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017 번호가 도청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그 국정원에서 도청 감청 하다가 이제 현직 국정원장이 실형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투지폰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치인들도 보안을 요하는 통화 때는 꼭 이 폴더폰을 쓰는 거를 제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순실 사건에서 공통점, 최순실 측근들이 이런 투지폰, 보안부터 이런 걸 쓴다는 건데 주요 공직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왜 이런 투지폰을 써야만 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보안 목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범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은폐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장시호 씨도 차명폰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순실 씨도 차명폰, 이 지금 대포폰이라고 나오는 것들을 쓰고 있고 이영선 행장관도 사실 이런 폰을 썼다라고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기록도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안폰이라든지 대포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이걸 쓴 목적 그것이 재판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게 그 대목이에요. 지금 017이 과거에 군이 다 017을 썼어요. 이 017 번호를 관리하는 회사가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 많이 납품을 하고 그 신세계 통신이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군인들이 다 017로 쫙. 근데 문제는 그게 업무폰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투지폰이냐 스마트폰이냐 017이냐 0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폰이고 그게 공식폰이면은 괜찮은 겁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혹은 그게 사조직인 경우에도 개인인 경우에도 문제는 차명폰으로 투지폰이다. 여기서부터 사태가 심각해지는 건데 이 번호는 어쨌든 법정에서 공개가 됐으니까 또 나중에 검찰에서 확인을 해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보안 핸드폰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인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핸드폰 몇 개 가지고 다니셨어요? 보통 업무폰하고 그다음에 개인폰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폰은 폴더형 폰인 거고 개인폰은 스마트폰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대포폰을 포함해서 3개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나요? 제가 대포폰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차명폰이 하나 더 있긴 예, 했어요. 국가의 원수는 대부분 그 도감청에 대한 그런 위협을 안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안상 제가 그거를 하나 사용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정호성도 검찰에서 피청구인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사용한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도 증인의 차명폰으로 피청구인과 통화를 하지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시호 씨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 차명 핸드폰을 쓴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 지금 없습니다. 대포폰 몇 개 쓰냐고요, 그때. 동계스포센터 하얀색 투지폰 2개 쓴 적 있죠? 이규혁증이 나옵니다, 여기. 네. 2개 쓴 적 있죠? 네. 왜 썼어요, 대포폰을? 저희 젊은 사람이 대포폰을 왜 써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연락할 때는 직원들끼리 대포폰 씁니까? 네, 자, 이영선 전 행정관 경호관의 얘기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투지폰을 갖다 줬다고 하는데 일개 경호관이 대통령이 쓰는 전화기를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갖다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납득할 수 없고 사실은 뭐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도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서 혹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도감청이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메모를 통해서 이 최순실 씨에도 습성을 알 수가 있는 게 예전에 그 포스트잇을 꼭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꼭 사야 된다는 이런 메모가 또 나왔다면서요. 그 노승일 부장이 어제 증거로서 제출한 이 그 노트 메모에는 포스트잇, 테이프 네. 이게 또 기재가 명확하게 영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는 평소에 포스트잇을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신조를 갖고 있고 네. 직원들한테 수시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포스트잇이 떨어지니까 노승일 부장한테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적어가면서 포스트잇 네. 사와라 이런 업무 저 지시를 흘린 했다는 글자가 거죠. 전부 다 노승일 부장이 공개한 메모지만 최순실 씨의 네. 자필로 써 있다는 거죠. 네. 최순 씨가 이렇게 메모하거나 포스트잇 이런 게 글을 많이 하는데 아마 제 추정건데 전날 저희 노승일 부장 노트거든요. 예. 네. 메모할 거나 포스트잇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 노승일 부장 그 메모할 거 가지고 와.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잘 가지고 있던 수첩을 줬다는 거고 거기 4페이지에 최순실 씨의 필체로 여러 가지 이제 기재를 하는 와중에 저렇게 포스트잇이 적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날 포스트잇이 없어서 저렇게 노승일 부장 소유의 수첩에 저렇게 지시를 했고 노승일 부장은 저거를 왜 제출을 했냐면 이게 코어 스포츠의 실소유자가 최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다 하면서 법정에 이제 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씨가 좋아한 포스트잇은 결국은 최순실 씨의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복사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원본을 내라고 했던데 복사본과 원본의 증거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복사본은 사실 위작되거나 조작될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 부분은 최순실 씨가 내가 쓴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을 때는 필적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본이 있어야 필적 감정하는데 훨씬 좋고 원본의 그 복사본은 나타나지 않은 정확한 필체의 흘림이라든지 잉크의 그런 바램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거는 원본이 가치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격이 그대로 글씨 필체에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격 아무래도 좀 급한 분들이 글씨를 흘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 지금 오른쪽에 빨간 박스에 쳐져 있는 저 010 저 글자가 최순실 씨고 왼쪽에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 좀 비교적 읽기 쉽게 되어 있는 또박또박 쓰여 있는 글자가 노승일 씨 글자라고 합니다. 성격상 이렇게 뭐 막 흘림체를 쓰기도 했지만 아까 영문 이렇게 메모한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능숙하게 쓴 흘림체예요. 네. 포스트잇. 예, 포스트잇이니 뭐 이런 거 보면 아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 화면으로 봤던 최순실 씨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 진짜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 메모가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와 뭐 K스포츠 또 비덱스포츠 등의 실소유주가 누구였느냐,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거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과거에 뭐 이걸 뭐 전부 다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K로부터 추가로 89억 원 받아내려고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느 걔네들의 기획에 불과했고 걔네들이 기획을 해서 전부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걔네들이라고 증인이 지칭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오영태, 네. 유상용, 노승일, 김수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헌영이요. 오적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 입장에서. 네, 그럴 수 있겠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저때 또 이제 관련해서 자, SK에서 돈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한 정황. 나는 상관없다. 걔네들이 한 일이다. 걔네들은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이 생각하는 오적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했었죠. 청문회 과정에 쭉 나온 게 자, 고영태가 아니고 고민우라는 가명을 썼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명함을 파서 썼다는 얘기도 했고 실제로 고민우란 이름으로 또 SK 임원과 만났던 정황도 있어요. 근데 또 고영태 씨에게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자, 단독으로 왜 그랬느냐? 이게 최순실을 배제하고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영태 씨가 그때 한마디를 했던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냐면, SK가, 대기업이, 재벌이 나를 보고 왜 돈을 주겠습니까? 고영태가 누구길래? 거기 고민우라고 치면 고민우가 누구길래 그 누구라고 주겠습니까? 그 뒤에 최순실을 보고 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최순실은 또 누굽니까?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예.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걔네들이라고 표현한 5명이 벌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네. 뭔가 외부에서 그들이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이것은 최순실 쪽에서 추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한 사업을 벌였는데 그들이 이만큼을 띄어먹으려고 했다. 내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큰 음모 안에 작은 또 이 공모가 있었다. 네. 나를 이제 뜯어먹으려는 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나는 벌인 일이 없는데 걔네들이 벌였다라고 하기에는 걔네들의 존재는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매우 미미한 일개 부하, 수하였을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최순실이 저 이야기를 증빙하려면 본인이 벌였던 일을 결국은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승일 부장이 월요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증언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하고는 좀 언쟁을 심하게 했다고요. 심각한 감정 싸움의 양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그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을 할 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는 취지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응대를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말 조심해라. 내가 무슨 증언을 못하게 했느냐. 진실을 밝히려는 걸 막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건 감정을 빼고 있는 사실만 증인으로부터 그 진술을 받아내면 되는데 그 변호인이나 지금 증인이 서로 싸우면은 증인신문이 잘 안 되니까 진정하라고 노승일 부장한테 이름을 3번이나 불렀다고 네. 하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 하라. 이렇게까지 진정을 시켰다고 하고요.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노승일 부장의 증언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을 거고 노승일 부장은 자기가 뭔가 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계속 너 말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공격을 하는 유영하 변호사한테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영재 변호사가 또 사생활 관련된 네. 폭로를 하면서 절정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노승일 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 당일날 재판에 출석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웃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 인신공격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성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사면이 될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경시 풍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뭐 한강 가겠다 이런 말들을 좀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저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뭐 실패하면은 무슨 강에 뭐 다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치인들이 존경은 못 받겠지만은 어떤 사회의 가치를 끌고 가는 그런 개척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명 경시 현상 이런 것들이 이런 노승일 씨가 SNS에다가 뭐 자살하겠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저렇게 못된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참으로 민망한 일들입니다. 예, 저런 부분들은 말을 좀 가려서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얼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저 부분에 또 가려서 빛을 발할까 봐